정광훈 목사님 화이팅! 정광훈 목사님 화이팅! 승리하셨습니다. 네. 이제 앞에 옆에 좀만 어디 KBS. 아 그래.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인민공화국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혐의로도 많이 수사받고 계신데 6개 더 실행할 있다고 지금 그런데 특별히 제 언론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같이 이러한 그 수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언론이 먼저 좀 앞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사건만 해도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이미 범죄인으로 기정사실하고 보도를 계속 하시는데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사건도 제가 변명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보면 알지만은 사실은 모금법 위반 이런데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모금법 위반입니까? 그래서 이런 등등의 모든 문제도 저는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애국운동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회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 거죠?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기총 대표회장이 여선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럼 지금 폭력 행위를 집회에서 주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 그 질문을 잘 하셨는데 그 폭력이란 단어를 쓰셨잖아요. 누가 허락 없이 어떤 사람이 폭력이란 단어를 언론에서 사용을 했는가? 폭력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가해를 하든지 누구를 때리든지 뭐 해야죠. 저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1시간 후에 가니까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과의 몸싸움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폭력입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다 훈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언론은 계속하여 폭력 하니까 경찰들도 제목을 폭력으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폭력을 했습니까? 폭력한 사람 한번 데려와 보세요. 저한테. 없어요. 폭력한 사람이. 그리고 그 사건은 탈북자들이 탈북자 그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단독 집회를 한 주일 전에 먼저 했고 토요일 날 이어서 그 다음 토요일 날 다시 한 거예요. 했고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왜 세월호의 사건은 3일 동안 와서 밤을 새웠으면서 대통령이 왜 탈북자 죽은 데 대해서 한번 와보지도 않느냐. 그래서 면담 신청을 하는 적극적 행위에 따라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제가 시켰다 뒤에서 또 제가 시켰다고 해도 그건 폭력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몸싸움이지. 그런데 계속 폭력이라고 해가지고 저를 아예 그냥 그 폭력을 주도한 사람인 것처럼 온 대한민국에 떡칠을 했는데 기자들 책임지세요. 이제 저 모든 걸 말을 바꿔줬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돈 걷어가지고 열쇠 냈다는 그런 보도도 오늘 나왔는데 하하 이거 또 이게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잊지 마시고 KBS에서 생방송에서 저를 한번 부르세요. 1시간 동안. 먼저도 1시간 동안 나 없이 일반적으로 편집해서 1시간을 때렸는데 이것도 범죄 행위예요. 그것도 그러지 말고 생방에서 저를 부르라고요. 불러서 나하고 토론을 한번 하자고. 모든 주제에 대하여. 그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본 주제에 자 뭐라 그랬죠? 뭐? 지금 집회 현장에서 문을 걷어서 이번 영장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 그 근처에 있는 자 보세요. 보십시오. 보십시오. 기자님은 우리 집회하는데 혹시 와본 적 있나요? 아니요. 못 봤죠. 네.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도가 그런 혐의를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방법을 나한테 그대로 하더라고요. 자, 좌파 나는 속칭 빨갱이 단체라고 합니다. 빨갱이 단체가 경찰 수사기관에 제보를 합니다. 신고도 아니고 그냥 제보야. 제보하면 경찰들이 제보 왔다는 것을 이제 말 안 할 수 없죠. 하면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막 확대 생산해서
마치 내가 범죄를 저진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사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 오늘처럼 이렇게 법원에 가서 재판받게 하는 이 스타일이 좌파 종북 빨갱이들이 하는 이 전형적인 수법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해보니까 재미가 붙은 거야. 이것을 지금 저에게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하는데 반드시 이것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스타일에. 그렇다면 이제 헌금 불법 모금을 해서 방을 얻었다. 자, 헌금은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 헌금은 우리 교회의 그 정관에 헌금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나한테 위임을 하고 제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우리 교회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정관을 전체 성도들에게 1:1 사인을 받아가지고 헌금은 헌금하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다. 헌금한 사람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서 저는 공정까지 다 해놨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래서 이게 헌금 때문에 고발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3번, 4번 벌써 4, 5년 전에 또 있었어요. 똑같은 사건을 또 왜 이렇게 문제를 삼냐 말이야. 가면요 정관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정관 갖다 드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헌금한 걸 가지고 방을 얻든지 뭘 얻든지 이 교회에서 재정부가 알아서 처리하고 내가 청와대 캠프 하는데 방 얻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로 사회가 나한테 왜 책임을 묻냔 말이에요. 헌금한 것은 헌금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헌금한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 새우깡을 사 먹든지 뭐 바나나를 사 먹든지 헌금한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동의를 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왜 바깥에서 무슨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이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북한이 아니라면 헌금을 가지고 문제 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촌에. 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번에 저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애국 활동에 계속 가속도를 붙여주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또 애국대회를 계속 이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뭐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